앞서 고려한 대부분의 안전필수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국제 표준은 기능 안전성을 요구합니다. 즉, 기능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기능 안전, functional safety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기능 안전이란 시스템이 입력에 대해 올바른 동작을 하면서도 결함이 발생해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그러한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위험 감소에 초점을 맞추며 사람, 재산,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기능 안전은 기능 자체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결함을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요구사항과 원칙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능 안전은 이런 안전필수 시스템의 설계의 핵심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실패와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능 안전은 시스템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스템 실패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능 안전과 관련하여 IC61508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IC61508의 기능 안전은 시스템이나 장비가 인력의 올바른 반응을 하면서도 결함을 감지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정하고 시스템이 예기치 못한 결함에도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표준은 안전 관련 시스템을 설계, 개발, 검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시스템이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의 경우 브레이크 시스템은 입력 신호에 대해서, 즉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반응하여 차량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만약 브레이크 시스템의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자동으로 백업 시스템이 동작함으로써 자동차가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항공기 이착륙 시스템의 경우 이착륙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할 수 있죠. 이착륙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지하고 제어함으로써 안전하게 비행하거나 착륙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IEC 61508은 기본적인 기능은 그대로 수행하면서 결함이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기능을 계속 수행하게 만들거나 그러한 오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바로 기능 안전은 기본적으로 어떤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국제표준에 기반한 좀 더 세부적인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의 개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ISO 26262의 자동차를 위한 표준을 예로 들어볼까요? ISO 26262는 자동차 시스템의 기능 안전을 위한 국제 표준입니다. 이 표준은 차량 내 전자, 소프트웨어 기반 구성 요소들이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보장하고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도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ISO 26262의 기능 안전은 자동차 시스템이 예기치 못한 고장이나 결함 발생 시에도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활동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준은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자동차 안전 무결성 수준 AC를 정의하며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어떠한 주요 활동이 있습니까? 우선 안전 메커니즘 개발이 있습니다. 시스템은 고장을 감지하고 진단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고장을 완화하는 안전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이를 감지하고
자동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위험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주요 활동은 안전 목표 설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 목표는 시스템의 핵심 기능이 안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제어 시스템이 고속으로 주행 중인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제동을 요구할 때 고장 없이 안전하게 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ASIL 안전 무결성 수준입니다. 자동차 안전 무결성 수준이라 부르는데요. ASIL은 시스템의 위험 수준을 정의하며 각 수준에 따라 필요한 안전 조치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은 높은 ASIL 수준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저속 주행 시스템은 보다 낮은 ASIL 등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SO 26262는 자동차의 기능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첫 번째로 안전 목표, 또한 위험 수준에 따른 적절한 안전 조치를 정의하며 차량 전자,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고장 발생 시에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설계된 표준을 가리킵니다. ISO 26262는 자동차 시스템의 기능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정의합니다. 우선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 위험 기반 접근법을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ISO 26262에 사용되는 것은 ASIL이라는 기준입니다. ASIL은 Automotive Safety Integrity 레벨로서 자동차 시스템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ASIL이 정의되면 그 컴포넌트는 그 ASIL의 기준에 맞게 필요한 개발 프로세스, 그리고 개발 방법, 또 검증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ASIL은 자동차 시스템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시스템의 고장 시 위험의 심각도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 수준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로 ISO 26262는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친 라이프 사이클 커버러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에 들어가는 다양한 전장 시스템의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것이죠. 차량의 개념 단계부터 생산, 운영, 그리고 제거에까지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또한 failure management, 즉 고장을 관리하는데요. 자동차의 고장을 탐지하고 완화하며 고장이 발생했을 때 fail-safe, 고장 안전 메커니즘을 통해 안전한 동작을 유지하도록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고장이 인명이나 재산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ISO 26262는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자동차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며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ISO 26262의 문서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또 개념 단계, 여기 컨셉 프로세스라고 보이시죠? 개념 단계에서는 시스템의 항목을 정의하고 안전 라이프 사이클을 시작으로 위험 분석, 리스크 평가 등을 포함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시스템의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확립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W 모델과 V 모델을 함께 가지고 있죠. 시스템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각각에 대해 안전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설계, 구현, 테스트를 V 사이클 혹은 W 모델로 진행하게 됩니다. 각 레벨은 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검증 과정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으로 8번에서는 지원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죠. 우선 관리, 변경 관리, 검증을 포함하여 시스템 개발의
시스템 개발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원 프로세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CL 지향 안전 분석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ACL 분석을 통해서 안전 목표를 위반하는 상황에 대한 분석, 의존적인 고장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자동차의 실패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이 안전하게 동작하기 위한 요구사항과 프로세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ISO 26262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안전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서는 첫째, 위험을 분석하고 둘째, 위험을 정량화하여 셋째, 그 위험을 특정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는 활동을 정의합니다. 마찬가지로 ISO 26262 역시 이 그림과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전체에 걸쳐 위험을 분석하고 최소화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항목을 정의하고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또한 기능 안전 개념을 정의하고 요구사항을 분석하며 또한 이것들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설계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검증 과정을 통해 확인 검증을 수행하고 그리고 운용하게 됩니다. 이제 각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템 정의 과정입니다. ISO 26262 기능 안전 라이프 사이클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시스템 항목을 정의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개발할 시스템, 하위 시스템, 구성 요소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안전성 분석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목적은 우선 시스템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범위, 상호작용을 설정합니다. 개발 대상이 되는 시스템, 하위 시스템, 컴포넌트를 정확하게 식별합니다. 목표로는 시스템의 기능과 상호 의존성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개발 초기부터 안전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파악한 후 이 단계 이후 단계에서는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합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시스템의 경계를 파악하는 것, 또 운영 시나리오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스템이 어떤 환경에서 작동하든지 다른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지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계에서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하는 ADAS 브레이킹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DAS 브레이킹 시스템은 센서 혹은 액추에이터, 제어 로즈로 구성될 수 있는데 센서는 레이더나 카메라나 라이다 등의 장애물을 감지하는 그런 센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또는 액추에이터로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고요. 제어 로직은 차량의 속도, 거리, 도로 상황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제동 명령어의 실행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시스템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후 개발 과정에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초기 설계부터 철저히 분석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두 번째로 하라입니다. 하라는 Hazard Analysis and Risk Assessment입니다. 즉 위험 분석 그리고 위험 평가입니다. 사실 해저드는 위험1으로 앞에 설명했죠. 그래서 다시 말해보면 위험1을 분석하고 위험1에 의해 발생한 리스크를 평가하는 그런 단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라의 핵심 개념은 우선 위험1과 위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해저드, 즉 위험1은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이를테면 브레이크 시스템 고장이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위험은 위험1에 의해 발생한 실제 위험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데 해당 위험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과 그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고속 주행 중 브레이크 고장은 치명적일 수 있죠. 하지만
고속주행이 아닌 경우 브레이크 고장은 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할 가능성과 또 그 위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위험 요소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위험을 정량화하게 됩니다. 하라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위험에 대해서 ASIL, 다시 말해서 Automotive Safety Integrity Level, 자동차 안전 무결성 수준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ASIL 등급은 A부터 D까지 있으며 D가 가장 높은 위험 수준을 의미합니다. 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우선 고장 시나리오 식별입니다. 예를 들어 센서 오류, 소프트웨어 버그, 기계적 고장 등의 다양한 고장 등을 식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을 평가하죠. 위험을 평가할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심각도, severity, 이것은 사고 발생 시의 피해 정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frequency, 빈도, 해당 상황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며, 그 다음에 driver controllability, 제어 가능성, 운전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세 개를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를 함께 고려해서 분석한 위험 요소를 바탕으로 ASIL A부터 D까지의 등급을 할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brake by wire, 어떤 전장 시스템으로 제어되는 브레이크 예를 들어볼까요?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에서 브레이크 고장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선 위험원은 브레이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위험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험은 무엇입니까? 고속 중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때의 치명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마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서 고속 주행 중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가장 높은 등급의 위험 수준인 ASIL의 D등급을 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ASIL D 등급이 할당되기 때문에 이중화 설계, 비상제동 시스템, 실시간 오류 감지 기능과 같은 강력한 안전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라는 자동차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과정입니다. 위험을 식별하고 심각도와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적절한 ASIL 등급을 부여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 시스템이 예상치 못한 결함에도 안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능안전 개념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하라, 위험 분석, 위험 평가에서 식별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 목표 요구사항과 보호 메커니즘을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기능 안전 개념의 목적은 우선 안전 목표를 설정하여 시스템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동작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험 완화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것이죠. 이 메커니즘을 통해 시스템이 오류를 만나도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혹은 최소한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고장이 발생했을 때에도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기능 안전의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주요 활동이 있습니까? 우선 fail-safe 전략 정의, 즉 시스템이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동작할 수 있어야 함을 정의합니다. 두 번째로 안전 모니터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센서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시스템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을 또 하나의 활동 액티비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중화 설계, 리던던시가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중화 설계를 통해서
중요 시스템을 백업하고 또 안일 고장으로 인한 싱글 포인트 페일리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를 발생하게 설계하는 것을 페일 세이프티 컨셉에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기능 안전 개념을 적용한 설계는 다음과 같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존 브레이크 시스템이 고장났을 경우 보조 브레이크 시스템이 즉시 활성화되도록 할 수 있겠죠. 또한 센서 오작동 감지 시 운전사가 즉시 수동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경고 등을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력 공급 문제 발생 시 비상 배터리 시스템의 작동을 통해서 최소한의 제어 기능 유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시스템이 고장났을 경우 보조 시스템 혹은 백업 시스템 혹은 경고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위험을 노티스하고 또한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펑셔널 세이프티 컨셉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기능 안전 개념 단계에서는 첫째, 시스템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페일 세이프 전략을 정리합니다. 이 중 하나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 전략을 통해서 사고를 방지합니다. 기능 안전 컨셉을 통해서는 설계 요구사항, 다시 말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설계를 요구함으로써, 정의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고장에도 안전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술 안전 개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기술 안전 개념 단계에서는 앞서 정의한 기능 안전 요구 사항을 구체적인 기술 사양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앞선 기능 안전 요구 사항이 어떤 요구 사항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실제 어떻게 이것을 구현할지에 관한 설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기능 안전 요구 사항을 테크니컬한 실제 구체적인 기술 사양으로 바꾼다라고 표시되어 있죠. 여기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능 안전 개념에서 설정한 안전 목표를 하드웨어나 혹은 소프트웨어 설계를 통해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류 감지,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이 안전하게 동작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안전 요구 사항을 실제 기술로 구현하는 방법을 설계하게 됩니다. 어떠한 주요 활동이 있습니까? 우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설계합니다. 기능 안전을 충족하기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정의하는 것이죠. 또한 고장 감지 혹은 진단 방법을 정의합니다. 센서 이상 감지, 소프트웨어 오류 탐지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비상대책, Emergency Fallback, 비상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시스템이 오류 발생 시 안전모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브레이크 제어 유닛 설계를 할 때를 예로 들어 봅시다.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기술 안전 개념이 적용된 설계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자가 진단을 우리는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을 포함해서 브레이크 제어 유닛이 센서 및 액추에이터에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감지되면 경고를 표시하게 할 수 있겠죠. 또한 비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하지 않을 경우 비상 모드로 전환하여 제한된 속도로 차량을 정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브레이크 제어 유닛을 위해서 이중화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센서가 고장나더라도 백업 센서가 작동하여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능 안전 개념은 기능 안전 요구 사항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설계하여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장이 발생해도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실제로 구현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정리하자면 기술 안전 개념 테크니컬 세이프티 컨셉 단계에서는 기능 안전 요구 사항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계 사양으로 변환하고 고장 감지,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스템이 안전하게 동작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차량 시스템이 예기치 못한 고장에도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현 목적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는 기능 안전 표준을 준수하도록 안정적인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안전이 중요한 시스템을 위한 신뢰성 높은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것을 이 단계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주요 목표는 하드웨어의 러버트니스, 경고성, 폴트 톨러런스, 내결함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어떤 신뢰성 혹은 오류 발생 시 안전보장성을 보장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떤 주요 활동이 있습니까? 우선 우리가 어떤 부품을 사용할 때 AC에 준하는 AC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안전이 인증된 하드웨어 부품을 선택합니다. 또한 어떠한 결함 주입 테스팅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오류를 발생시켜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스라 C와 같은 코딩 표준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코드가 어떤 표준에 준수할 수 있도록 또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코드가 보다 안전한 코드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러 감지, 복구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오류를 감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안전한 상태로 전환되도록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브레이크 시스템을 기술 예로 들면 우선 이중화 센서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보다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겠죠. 하나의 센서가 고장나더라도 백업 센서가 동작을 유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 오류 감지 혹은 대응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브레이크 소프트웨어가 센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오류를 감지하고 또한 오류 발생 시 경고 혹은 자동 조치를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는 실제 하드웨어로 소프트웨어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에러 감지, 복구 시스템, 다양한 표준을 만족시키는 검증 테스트를 수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기능 안전 평가 검증 단계입니다. Functional Safety Evaluation Validation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는 시스템이 모든 기능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앞서 우리는 Functional Safety 컨셉에서 요구사항을 정의했죠.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해서 Technical Safety 컨셉에서 이것들을 반영한 설계를 만들었습니다. 하드웨어 디벨롭먼트,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에서 설계를 반영을 해서 구현을 하고요. 이제 이러한 구현된 것을 펑셔널 세이프티 컨셉에서 만들어진 요구사항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바로 펑셔널 세이프티 이밸리에이션 단계입니다. 목표는 무엇입니까? 시스템이 예상된 안전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지를 확인 검증하게 됩니다.
위험 요소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죠. 즉 어떤 리스크가 특정한 한계 내에서 넘어오지 않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활동이 있습니까? 우선 안전성 테스트, 다양한 조건에서 시스템을 테스트해서 안전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FMEA와 같은 고장 모드 영향 분석과 같은 분석을 수행을 해서 시스템이 잠재적인 고장 요소로부터 자유로운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즉 시스템의 잠재적인 고장 요소를 분석하여 해당 고장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ISO 26262가 요구하는 표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들을 평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충돌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테스트를 수행하게 되는데 차량이 긴급 제동 기능을 활성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이러한 제동 시스템이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센서 고장 시에 대응 테스트를 검수하게 되는데 장애물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스템이 올바르게 대응하는지 역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평가 검증을 통해 실제 주행 환경에서도 차량 시스템이 안전하게 드라이빙 하는지를 확인하고 보장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기능 안전 평가 및 검증 단계에서는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안전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테스트하고 고장 분석을 통해서 혹은 폴트 톨러런스 어널리시스 뒤에서 배우시는 그러한 고장 수 분석을 통해서 위험 요소를 평가하며 또 ISO 26262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차량 시스템이 실제 도로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단계에서는 개발된 시스템이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운영 단계의 목적은 실제 환경 내에서 세이프티와 안전성과 릴라이빌리티, 어떤 신뢰성이 계속 보장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또 유지 보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목표는 차량의 수명 주기 동안 어떤 라이프 사이클 동안 기능 안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개선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를 조기 감시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떠한 활동이 있습니까? 우선 실시간 모니터링이 있겠죠. 차량의 센서나 주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잠재적인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시간 업데이트, 오버 디 에어 업데이트와 같은 실시간 업데이트를 제공해서 필요한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 보완, 강화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로버스트한 유지 보수 절차를 통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서 시스템의 신뢰성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예로 드는 것이 OOD예요. 즉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차량에 출고된 이후에도 주유소나 혹은 서비스 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시스템들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기능을 OTA, Over the Air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를 들어 브레이크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OTA를 통해서 긴급 제동 알고리즘을 추적할 수 있겠죠.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를 사전 감시하고 오류가 발생을 하면 자동으로 수정하거나 운전자에게 경고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운영과 유지 보수 절차를 통해서 차량 시스템이 출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운영 단계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차량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능을 개선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유지 보수 계획을 통해서 시스템의 신뢰성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게 됩니다.